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와 재무지표는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 R&D 과제에서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조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정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R&D 전화 상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또는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요즘 뭐 대부분 어떤 데서도 경영학을 다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그 다 아시겠지만 기업의 투자, 영업, 재무활동을 지표, 숫자로 나타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경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현금으로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개를 얘기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있고 나머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자본 변동표도 있고 주기무 주석도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잘 작성해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크게 큰 줄기가 되는 부분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시면은 대차대조표는 이게 상당히 옛날에 봤던 아마 추억 속의 아마 도표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기억도 하실 거예요. 자전거 한번 타면은 뭐 그 자전거 뭐 한참 안 탔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안정성 지표 중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뭐 박스에 옛날에 선생님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반을 쫙 갈라서 왼쪽에 2칸, 오른쪽에 3칸. 그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 자산은 유동자산이 있고 또 하나 뭐죠? 고정자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산은 뭐냐면은 그 현금을 어떻게 운영했냐, 썼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칸을 3개로 딱딱딱 갈라서 부채가 2개 나오죠.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그 다음에 자기자본. 그러니까 이제 자기자본은 순수하게 자기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자기 돈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꾼돈이죠. 유동부채는 1년 내에 빨리 갚아야 되는 돈. 고정부채는 좀 놔뒀다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갚아도 되는 돈. 또는 퇴직급여 줘야 되는데 좀 쌓아놓는 거, 퇴직급여 중단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뭐 자산을 조금 설명해주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돈을 갖다가 빨리 돌릴 수 있지 않은 거죠. 조정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 투자자산들, 유형자산 같은 거는 뭐 이런 장비나 기계나 장치나 이런 것들, 감가상각 누계도 포함되지만 무형자산은 건 영업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 뭐 기술개발비도 여기 들어가고 창업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박스는 현금 조달에 대한 정보, 돈을 어떻게 갖고 왔나요? 예, 자기가 돈 낸 거 있고 자기 자본. 딴 사람들한테 돈을 꿔서 갖고 왔어요. 부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도 재무상태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꾼돈들 쭉 적고 유동부채, 비동부채. 그래서 자본은 자기 자본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서 부채와 자본의 총계가 얼마. 자산은 유동자산, 아까 비유동자산을 나눠서 쭉 적으시고 자산 총계가 얼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차와 대조가 같다. 그게 대차대조표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같다. 그래서 대차대조인데 이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가 같아지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거고 이 중에 그 사업계획에서 어떤 지표를 쓰냐 하면은 안정성 지표를 씁니다. 안정성 지표는 여기 말하는 4가지 지표를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온라인으로 집어넣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은 아시는 대로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를 포함한 전체 꾼돈을 자기 돈,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본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몇 배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란 거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빨리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 자산에서도 요 재고 자산, 요 밑에 써 있는 재고 자산 있잖아요. 요걸 빼는 겁니다. 빼서 당좌 자산만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좌 자산이 조금 더 밀접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인데, 자기 자본은 자산 중에 자기 자본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게 이제 대차대자표, 일정 시점에서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야말로 돈이 남았나 안 남았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여기서 왼쪽에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매출액 있죠. 우리가 얼마에 팔았다, 판 금액을 쫙 더한 게 매출액이고, 거기서 이제 원가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 써가지고 이제 쓴 돈을 빼면 매출 총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죠. 얼마 남았나는 게 나오죠. 전체 그로스로 크게 총으로 얼마 남았나. 거기에 이제 판매비하고 일반 관리비, 이런 이제 관리해서 들은 비용하고 판매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가상각비,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또는 그런 부분에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표가 하나 나오고요. 요게 이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매출과 이익 부분이고,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비영업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의 수익 비용, 뭐 이자 수입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비용이라 이런 걸 빼고, 그런 걸 빼면은 이제 경상이익, 지속 사업하는 그런 비용이라 그러죠. 자석 사업하는 경상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특별 항목들이 됩니다. 특별 항목들을 여기서 빼면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순이익이 나오죠. 그 세전 순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빼면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부터 쭉 나왔죠.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 수익, 기타 수익, 이자 뭐 이런 거, 외환 차익 이런 거 다 빼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비 뭐 이런 부분을 쭉 빼서 또 결국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또 금융비용을 빼서 법인세 이전의 차감손익, 요게 이제 경상이익이 되겠죠. 특별할목 이전에. 그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순이익이고, 그거 말고 법인세까지 빼서 나온 게 계속사업에 대한 요게 이제 경상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밀접하게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겁니다. 지금 매출액 중에 그 성장성 지표가 있죠.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을 보는 부분이 있고, 총자산인데 여기서는 이제 총자산까지는 여기는 안 나왔고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을 우리 성장성 지표로 잡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온라인에 사업계획서에 집어넣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당기순이익, 즉 매출액 순이익률은 따로 넣는 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그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손익계산서상에 있었던 중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R&D 지표를 또 별도로 특별히 사업 계획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특별히 R&D 지표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 크게 세 꼭지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간단히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를 내라 그럴 때는 현금 흐름표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표도 필요하면 뭐 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영업 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재무 활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하는 부분은 당근으로 단기 순이익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과 수익이 나타나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생긴 자산 부채 변동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른쪽 표 보시면 뭐 고객으로 유입되고 공급자 정보에 현지 유출되고 영업에 창출된 현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 활동이죠. 투자는 이제 금융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취득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유용자산을 처분하고 또는 취득, 장기 금융상품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대한 거는 그 차입이라든지 장기 단장기 차입, 신주 발행 이런 것으로 생기는 현금 유입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플러스시키고 또한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 게 현금 흐름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그렇게 찾지만 하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는 그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